네, 반갑습니다. 월천 노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노동조합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어떤 취지에 의해서 힘써오고 계신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5년 9월 18일 오전 11시 팀앤 모빌리티 기자회견 영상 일단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구호 외치고 투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SK 팀앱은 대리운전 노동자의 울분을 외연 말라! SK 팀앱은 대리운전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지 말라! 보셨나요? 기자가 아니시죠? 유튜버요. SK 팀앱은 지금 당장 유료 배차권 판매를 중단하라!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조직국장 오승민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간전함을 사업 이익수단으로 삼아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고열을 빨아 기업의 배를 불리고 있는 SK팀의 모빌리티의 유료 배차권인 올인원 안심 서비스 중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여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8월 8일 SK팀의 모빌리티 자회사인 로지소프트는 유료 배차권인 올인원 안심 서비스를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구매 강제하였습니다. 이에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반영하여 서비스 개시 6일 만인 8월 14일 로지소프트의 올인원 안심 서비스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로지소프트는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의 답변 기한을 2차례 연장 요청하였고, 그 끝에 자율적인 콜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말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 더 이상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비명을 무시할 수 없었던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이렇게 SK팀의 모빌리티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SK팀의 모빌리티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십시오. 대리운전 노동자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SK팀에 고발한다! 노동자의 간절함을 사업 이익화하는 SK팀앱을 규탄한다! SK팀앱 모빌리티는 올인원 안심 서비스를 당장 폐지하라! 이어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이창배 위원장의 여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뒤쪽 건물에 이 SKC 타워이고요. 이 건물에는 팀앤 모빌리티가 입주해 있습니다. 팀앤 모빌리티는 SK 그룹의 계열사이고요. 택시와 대리운전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금 우리가 오늘 문제로 삼고 있는 CNMP 콜마노 프로그램이 그 유료 배차권을 대리기사에게 판매하는 그런 기능을 개발해서 대리기사들의 주머니를 터는 이런 일들을 하게끔 하고 있는 그런 바로 모기업이 이 우리 뒤쪽 빌딩에 입주해 있습니다. 팀앤 모빌리티는 자신들의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사회적 기여와 상생 그리고 안전을 말해왔습니다. 노동조합은 말이 아니라 실제로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과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실제로 팀앱은 로지소프트를 인수한 후 악명 높던 숙제 제도를 폐지해야 했고, 지난 2023년에는 로지연합의 수수료 인상 요구를 반영하려던 시도가 노동조합의 투쟁에 가로막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합의문에는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수수료를 인상하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겠다
라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한 문서에는 잉크가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로지 앱을 통해 우리는 안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다른 대리기사의 코를 가로채는 뒤지기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는 데 나서고 있습니다. 티맵은 로지에서 폐기했던 숙제제도를 뺨치는 운행 보상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보상이지만 실제는 가로채기입니다. 일주간 콜 수행 목표를 부과하고 달성한 기사에게 콜카드 부스터 기능을 부여해서 다른 기사의 콜 선택 기회를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사측의 변명은 한결같습니다. 카카오가 먼저 시작했다. 대리기사가 선택할 문제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일하러 나온 노동자에게 회사가 일감을 빌미로 돈을 받고 파는 게 정상입니까? 알고리즘을 조작해 대리기사 착취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상생이고 사회적 기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이러한 벌칙도 있습니다. 대리기사도 노동자입니다. 오히려 노동자가 아닌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과 대리운전 업체들은 일감을 상품화하고 중간 착취를 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안 되면 우리는 힘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어제는 카카오가 그리고 콜마너가 오늘은 티맵 로지가 그리고 내일은 다른 플랫폼과 대리운전 업체들이 앞다퉈 뒤를 이을 것입니다. 콜배정 협박에 못 이겨 돈을 뜯기는 현금 인출기 신세를 대리기사들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티맵 모빌리티와 로지의 불공정 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카오 모빌리티와 콜마너의 케어플러스와 등급제 배차제도 폐지를 위한 투쟁도 함께 시작할 것입니다. 자, 구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배차권 유료화 정책, 우리는 안심 서비스 폐지하라! 티맵은 기사 등급제 중단하고 대리기사 수수료 10%로 인하하라! 프로그램 하나면 족하다! 로지 프로그램 쪼개 팔기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진짜 팩트 있는 얘기를 오늘 좀 많이 그 노동조합에서 하고 있네요. 예, 힘차게 발언해 주신 이창배 위원장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K 티맵 모빌리티가 행하는 유료 배차권의 판매에 부당함을 한 맺힌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실 손민수 대리운전 기사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운전 기사 손민수입니다. 동지 여러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로지소프트는 지난 8월 8일 우리는 안심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유료 배차권을 시행했습니다. 월 15,000원의 구독료를 내면 배차를 도와주겠다고 광고합니다. 대기업의 SK 자회사인 티맵과 로지소프트가 대리운전 노동자의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사로 공정한 배차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차의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기사들의 간절함을 약점 잡아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료 배차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은 프로그램을 이름만 바꿔서 로지 D1, 로지 D2, 로지 D3 세 개의 프로그램으로 A, B, C 나누어 팔며 한 프로그램당 15,000원씩을 받아갑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며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매입니다. 수수료 20%, 관리비,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유료 배차권 하루 고작 합해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벌어
대기업과 그 자회사에게 40%에서 50% 떼이고 나면 가끔 가족과 외식 한 끼 맘 편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파도 병원 한번 편하게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내야만 하는 현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생계 전선의 가장 앞에서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일하는 대리운전 기사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SK와 팀의 모빌리티는 과연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2위의 SK가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노동자의 질을 인정받는 시간만 10수년이 걸린 우리 대리 노동자들,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이름도 제각기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어디서도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라고 하는 대리운전 노동자의 수입을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빼앗기고 관리비, 보험료 빼앗긴 그 텅 빈 주머니를 동전 하나까지 착취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대리운전 노동자의 월 평균 수익 182만 원.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이곳 대한민국에서 월 182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가며 미래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당장 한 채 앞의 위기도 눈 감아야 하고 가족의 병조차 돌볼 수 없는 상황에도 오늘 하루를 일하지 않으면 내일을 버텨낼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아픔을 숨기고 비극을 감추고 술에 취한 고객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도 속으로 삼키며 한 콜, 두 콜 그렇게 벌어가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입니다. 동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 SK팀앱의 불공정한 행위를 고발하기 위하여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 하나입니다. 유료 배차권 중단, 단 한치 물러섬 없는 요구입니다. 이미 수차례 공문과 통화로 중단 요구를 하였음에도 조합의 요구를 묵살한 로지소프트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동지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SK팀의 로지소프트는 이제 그만 대기업의 이익에 노동자의 몸과 마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갈아놓는 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플랫폼 노동 희망 찾기 집행 책임자 오민규 동지 모시고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도네시아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2억 8천만 명 인구 인도네시아, 배달과 승차 공유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앱 기사들 규모만 300만, 400만에 달합니다. 이 나라 앱 택시 플랫폼 주름 잡는 기업은 본토에서 성장한 고잭, 그리고 동남아 최강자 그랩, 동남아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익숙한 이름이죠. 플랫폼 기업이 앱 기사들로부터 과도한 수수료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에 수수료 상한을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합니다. 일단 운전기사 수입에서 징수할 수 있는 중개 수수료는 최대 15%, 여기에 기사 복지 목적으로 추가 5%,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관리비 같은 개념인데요. 그걸 더해서 총 20%를 초과할 수 없게 한 것이죠. 하지만 정부가 법을 만들면 플랫폼은 편법을 찾아냅니다. 수수료 상한 규제를 우회할 편법은 구독료였습니다. 이를테면 그랩은 해맛이라는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앱 기사가 하루 3,000에서 2만 루피아 구독료를 내면 저가 주문을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독료 결제는 전자지갑 잔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인도네시아 기사들이 저가 주문을 선호하는 이유는 대도시 교통 정체가 너무 극심해서 단거리일수록 이동시간 예측이 쉽기 때문입니다. 단거리 중심으로 콜을 수행하면 1시간에 여러 건 수행이 가능하고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고 연료비도 아낄 수 있죠. 길이 익숙한 지역일수록 고객 응대도 쉽고 리스크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꿀콜은 저가 주문입니다. 근데 그걸 받으려면 구독료를 내라는 거죠. 구독료를 감안하면 수수료율 20% 제한은 간단히 넘어섭니다. 그랩의 변명은 간단합니다. 구독 선택은 기사 자유예요. 언제든 탈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을 취소해본 기사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탈퇴하면 배정받는 콜수가 급격히 줄어든다는 사실. 구독은 자유지만 탈퇴하면 콜이 말라버립니다.
고잭 플랫폼, 여기는 근거리 주문을 우선 배정해주는 아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프로그램 사용료는 무료인데 기사 수입은 무조건 건당 5천 루피로 고정됩니다. 2만 루피짜리, 3만 루피짜리 콜을 잡아도 운전기사에게는 무조건 5천 루피만 가져갑니다. 나머지 금액은 모조리 플랫폼이 쑥 빨아가는 거죠. 아정 서비스 역시 가입 안 하면 앱 노출과 주문 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가입 강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명목상 수수료는 20%를 넘지 않지만 플랫폼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요금은 실제 가져가는 비율은 75%, 최대 80%까지 치솟습니다. 플랫폼은 법을 피해서 달리고 앱 기사들은 소득을 피해서 달리는 꼴입니다. 지금 그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네, 부패한 정부와 정치권에 맞서서 시민들의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8월 25일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수십 배에 달하는 주택수당을 받는다는 사실에 분노한 시민들 저항이 시작되었고 3일 뒤인 28일에는 21살의 배달라이더 아판 크루니와완이 진압경찰 장갑차에 깔려 죽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오늘까지 그 저항의 맨 앞에 배달, 승차공유 앱 플랫폼 노동자들이 섰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주택수당 받는 부패한 정치권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게 죽어간 청년 라이더를 추모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이 강제 아니에요. 선택이에요. 이러면서 수수료를 20% 상한을 넘는 50%, 75%, 하루 15시간, 16시간을 일해도 할부금도 못 갚는 이 지옥 같은 고통, 이런 게 켜켜이 쌓여오다가 주택수당 문제를 계기로 해서 폭발한 것에 불과합니다. 바로 어제입니다. 9월 17일 인도네시아 배달과 승차공유 앱 기사들은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집회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졌습니다. 그들이 집회에서 요구한 7대 요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1번 온라인 교통법 제정, 2번 수수료 상한 10% 절대 불가침, 3번 물류, 배달, 요금 규제할 것, 4번 5% 공제, 관리비 얘기입니다. 추가 수수료, 사용 내역 공개 및 철저히 감사할 것, 5번 기사에게 불리한 아정, 슬롯, 해맛 등 유료 멤버십을 폐지할 것, 6번 교통부 장관 해임, 7번 억울하게 죽어간 아판 쿠르니아완 사망 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배달 승차 공유앱 기사들 요구를 지금 한국에서 똑같이 발표하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인도네시아 투쟁에 대해서 연대 집회를 하러 온 게 아닌데 바로 한국 플랫폼 노동 요구를 제시하는 이 기자회견 장소에서 똑같은 요구를 외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인도네시아 시위는 20대 젊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인구 절반은 30세 미만이고 이 나라 인구 절반은 50세 이상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계속 달리겠죠. 아이 학원비를 위해서, 밀린 월세를 위해서, 지금 내 뒤를 이어서 코를 수락할 누군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알고리즘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포기 못한다는 걸. 그래서 조건을 바꾸고 또 바꿉니다. 점점 더 많은 코를, 점점 더 낮은 단가로, 점점 더 많은 경쟁을 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린 강요하지 않았어요. 모두 대리기사 선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인도네시아와 전 세계 플랫폼 노동자 가슴에 켜켜이 분노가 쌓이고 있다는 사실을,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터진다는 사실을, 전 세계 어떤 슈퍼 AI도 인도네시아에서 네팔에서 저런 시민혁명이 벌어질 걸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 최선두에 플랫폼 노동자가 설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AI와 알고리즘이 아닌 당신들, 아직 인간의 심성이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요구합니다. 쌓인 분노가 폭발하기 전에 유료 배차권을 폐기하라고, 수수료율을 낮추라고, 대리기사들을 인간으로 그리고 노동자로 대접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충고를 듣지 않다가 켜켜이 쌓인 분노가 폭발하는 날까지 기다릴 겁니까? 네, 우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오로지 당신들의 선택일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날은 다시 오게 되면 오늘처럼 그냥 돌아가진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힘찬 발언으로 함께해 주신 플랫폼 노동 희망 찾기 집행 책임자 오민규 동지에게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유흥희 동지의 연대 발언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나오죠? 예. 이 플랫폼 노동이 우리 사회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음식을 시킬 때도 배달앱을 통하지 않으면 음식이 오지 않습니다. 급하게 이동을 할 때 카카오라는 프로그램을 차량을 부르지 않으면 택시가 오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는 우리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심야에 노동자들을, 시민들을 안전하게 바래다주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노동은 우리 사회에서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기 때문에 막장 노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하고 어려운 노동자들을 대기업인 SK 티믹과 로지스포트가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하는 거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콜을 받는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미 콜 받는 프로그램이 한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신들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안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과당 경쟁하는 사업 속에서 아무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올해 가장 많이 죽어간 노동자의 산업이 바로 플랫폼, 배달, 대리운전 노동자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에 두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안전을 책임져야 할 플랫폼 노동의 기업들이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노동자들을 과당 경쟁으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팔아먹는 수단으로,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라 정책에 반대되는 기업들의 잘못된 욕심을 공정거래법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들의 잘못된 수수료 제도를 제대로 고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노동자들을 쥐어짜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유료화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과당 경쟁이 아니고 숙제제도가 아니고 고객에 의해서 평점받는 그런 방식으로 서열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사람 사는 세상은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로 변명하지 말고 기업의 이념 자체가 정도경영이라고 하는데 무엇이 정도경영입니까? 상생하겠다고 하는데 대리운전 노동자들 다 죽이는 것이 상생입니까? 앞에서는 달콤한 말처럼 얘기하고 뒤에서는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등골 뽑아박는 잘못된 올인원 유료 배차권을 주는 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분노는 아까 말씀하신 동지의 말처럼 다음번 이곳에 오는 자리에는 그냥 오지 않겠습니다. 대리운전 노동자들의 분노가 배달 노동자들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정말 상생하고 같이 살자고 이야기한다면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연대 발언해주신 유영희 동지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SK팀의 로지소프트의 불공정 정책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다시 하겠습니다.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SK팀의 로지소프트의 불공정 정책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한다. SK팀의 모빌리티의 자회사 로지소프트는 8월 8일 올인원 안심 서비스를 출시했다. 사측은 대리운전 기사의 공정 배차 요구를 묵살하고 관제 프로그램으로서의 공정한 배차를 지켜야 할 의무를 다 저버린 채 유료 배차권에 해당하는 올인원 안심 서비스 제도를 강행했다. 사측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기사들에게 유료 배차권 구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 로지 프로그램에 올라오는 대리운전 콜은 로지소프트의 소유가 아니다. 업체들이 마일리지 출연을 감수하고 대리기사가 감정노동을 버텨가며 만든 것이다. 심지어 프로그램사는 운영비로 프로그램사 운영비는 대리기사가 내는 프로그램비로부터 나온다. 그렇다면 공정하게 콜을 올리고 분배하는 것이 로지의 의무이다. 콜 우선 배정 기능을 대리기사를 차별하고 이를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은 유료 배차권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단 한 발자국 물러섬 없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알린다. 우리는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유료 배차권 판매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상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K 최태환 회장은 자회사 악질행위 책임져라! 팀앤 모빌리티 이재환 대표는 악질행위 중단하라! SK팀의 로지소프트는 즉각 유료 배차권 올인원 안심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라! 예,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고 10분간 정비 후에 집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리운전 노동조합에서는 힘없는 우리 기사들을 대변해서 항변하고 아닌 것에 목소리를 높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십니다. 물론 저의 작은 목소리조차 세심하게 관심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고 개선해 나가시겠다는 지국장님의 약속도 받았습니다. 피켓을 보면 유료 배차권 강요, 기사 등급제 반대, 공정한 콜배차, 자고 있을 때도 위치 정보 제공 등 대리운전 수수료 10% 인하 등등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작은 몸부림 그리고 애로사항을 이제는 노동조합을 통해 목소리를 높이며 보다 빠르고 확실하게 시장이 좋지 않은 관행, 갑질 등을 머지않은 시간에 종지부를 찍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집회에서 인사드린 전국 대리운전 노동조합 수도권 법인대책위원회 한철희 위원장님, 김현수 조직국장님, 대리운전 노동조합 이창배 위원장님, 오승민 조직국장님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